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강원도에는 밤새 최고 50cm의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2달 가까이 이어져 온 건조특보가 해제되면서 산불 위험을 줄였고 겨울 가뭄 해소에도 보탬이 됐는데요. 영서 내륙에는 최고 15cm, 산지와 동해안은 최고 40cm 이상 눈이 더 올 것으로 보입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발이 푹푹 빠지는 눈밭으로 변한 휴게소 주차장에 차량들이 엉켜 있습니다. 차와 차를 고리로 걸어서 끌어내보고 힘을 합쳐 밀어도 보지만 헛바퀴만 돕니다. 구조장비를 가진 동호회원들이 나섰지만 워낙 많은 차가 함께 고립돼 역부족입니다. 아침에도 버스를 많이 뺐고요. 그다음에 캠핑카들, 그다음에 승용차들, 전륜구동차들, 사계절 타이어 쓰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눈 내린 강원도 백두대간의 설경을 보러 왔다 발이 묶인 사람들은 난감합니다. 사진 출사를 왔는데 부산에서 5시에 출발했어요. 그래서 묵고 가서 눈이 없어서 여기 왔는데 주차하면서 지금 눈이 너무 깊어서 바퀴가 빠진 거예요. 삽으로 해도 안 되고. 밤새 대설경보가 내려졌던 강원 영동 지역은 향로봉에 최고 50cm의 눈이 쌓였고 태백 29.2cm, 동해안에도 20cm 안팎의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간밤에 태백에서 제설차와 승용차가 부딪히는 등 크고 작은 눈길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30cm 가까운 많은 눈이 내린 태백에서는 초등학교 4곳과 중학교 1곳이 개학을 4일에서 5일로 하루 연기했습니다. 각 시군들이 밤새 제설 작업을 벌였고 날이 밝으면서 마을 안길, 좁은 골목들도 빠르게 정리됐습니다. 여기 보니까 건너 다니는 길이 질퍽거리잖아. 그래 물이 따놓으면 물이 빠지면 좀 덜 질퍽거릴 것 같아서 그렇죠. 영동 지역은 이번 눈으로 지난해 12월 이후 50일 이상 이어진 건조특보가 모두 해제됐습니다. 이 때문에 올해 들어서만 강원도에서 15건 발생하면서 긴장시켰던 산불 우려도 덜었고 겨울 가뭄 해갈에도 보탬이 되면서 비상급수 등 봄 가뭄 걱정도 덜게 됐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부터 모레까지 산지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더 온다는 예보가 나왔습니다. 강원 내륙은 4일까지, 강원 산지와 동해안은 5일까지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 최대 40cm 이상의 많은 눈이 내리면서 대기의 건조함은 해소되겠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눈은 습기가 많고 무거운 습설이어서 연이어 많은 눈이 쌓이면 시설물 피해가 우려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강원도 국립박물관이 단위 인구당 개수는 가장 많으면서 문화체육관광부 평가를 통과한 비율은 가장 적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지자체들이 실속 없이 박물관 숫자만 늘리고 있다는 건데요. 올해도 문체부 평가를 앞둔 가운데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합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영월의 9개 국립박물관 가운데 하나인 동강생태정보센터입니다. 동강의 생태 현황과 서식하는 동식물을 소개하는 게 목표지만 사진과 간단한 설명이 관련 콘텐츠의 전부입니다. 같은 부지에 있는 사립곤충박물관과 묶어 표를 판매할 뿐 전문 인력도 없는 이곳을 박물관으로 보기는 어려운데 개관 16년 만에 아예 박물관 이름을 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이 좀 어렵다고 판단이 돼서 추가적으로 시설들도 이제 2010년부터 이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좀 노후화도 됐고 리모델링도 좀 필요하고 해서 석탄산업의 부흥기를 박물관으로 만든 탄광문화초는 한 해 3만 명 정도가 찾습니다. 석탄 광업소가 있던 마차리의 풍경을 그대로 재현해 재방문자도 많지만 보유한 유물은 영월군 통합수장고에 있고 이곳에 전시된 건 없습니다. 이곳도 학예직을 비롯한 전문 인력이 따로 상주하진 않습니다. 비단 영월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강원도 전체로 보더라도 박물관의 전문 인력은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강원도 전체 박물관은 공립, 사립 등을 합쳐 모두 100곳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100만 명당 박물관 수가 30곳을 넘습니다. 하지만 박물관 한 곳당 상주하는 인력은 7.57명으로 세종과 충북에 이어 3번째로 적고 특히 전문가인 학예 인력은 한 곳당 1.75명으로 전국 최저입니다. 전문 인력이 없으면 자료 수집도 전시 개최와 각종 프로그램도 부실해집니다. 공립박물관이 의무적으로 3년마다 받아야 하는 문화체육관광부 평가는 100점 만점에 70점을 넘겨야 인증이 되는데 주요 배점이 전시 개최와 교육 프로그램,
자료 수집과 관리 등 전문 인력이 필수적인 분야에 몰려 있어 인력 부족은 곧 저평가로 이어집니다. 나라산림연구소가 종합한 자료에 따르면 강원도는 2017년 21곳 중에 9곳, 2019년 26곳 중에 10곳, 2022년 34곳 중에 12곳만 인증을 받는 데 성공해 평균 38.9%, 전국에서 가장 낮은 인증률을 보였습니다. 한편 문체부는 올해도 평가를 예고하고 있어 각 지자체 차원의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택배 물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택배 노동자들이 받는 배송 수수료는 2년 연속 삭감됐습니다. 일은 많아지고 처우는 악화되는 상황인데요. 하루 12시간 6일을 내리 근무하는 택배 노동자들의 배송 현장을 김도균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얼음 몸통만한 박스 위에 소포 여러 개를 겹겹이 쌓아 올리고 단숨에 4층까지 올라갑니다. 배송을 시작한 지 10분, 이제 세 번째 배송을 마쳤을 뿐인데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음료나 고양이 모래 종류, 쌀 이런 무거운 게 힘들죠. 짐칸에는 배송해야 할 박스와 소포가 가득 쌓여 있는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하루 평균 2번 택배차를 가득 채워 배송하는데 300건이 넘는 배송을 완료하려면 잠시도 쉴 틈이 없습니다. 식사도 거른 채 이리저리 뛰어다녀도 저녁 9시쯤에야 일이 마무리됩니다. 1회전을 어느 정도 소화를 해야 2회전을 또 싫잖아요. 그래가지고 웬만하면 점심을 거르는 편이에요. 편의점에서 때우든가. 길도영 씨의 근무 시간은 하루 평균 12시간. 일주일에 목요일 하루만 쉬고 휴식 시간도 따로 없는 점을 감안하면 주 72시간을 일하는 셈입니다. 그런데 하루 평균 200건이었던 택배 양이 2년 새 100건이나 더 늘었습니다. 반면 배송 수수료는 170원이나 줄었습니다. 2년 전과 같이 하루 200건을 배송한다면 한 달 수입이 80만 원 줄게 됩니다. 수수료는 줄고 배송 물량은 크게 늘면서 건강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바꾸고 싶어도 고용 형태가 발목을 잡습니다. 택배 노동자의 절반 이상은 택배 회사의 직접 고용이 아닌 개인 대리점을 통한 위탁 계약, 즉 간접 고용 형태입니다. 처우 개선을 위해 택배 회사와 직접 대화하고 싶어도 거절당하기 일쑤입니다. 또 현실은 사실상 원청이 직접적으로 수수료라든지 근무 환경이라든지 조건을 직접 관리하는 상황이다 보니 간접 고용된 택배 노동자들 업무는 점점 더 늘어나고 처우는 악화되는 상황. 과로의 외주화를 막을 대책이 필요하지만 이런 하소연 들어줄 곳도 많지 않습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프로농구 원주 DB가 2위 창원 LG전 3연패를 끊어내며 6강 플레이오프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DB는 오늘 원주 종합체육관에서 열린 LG와의 홈 경기에서 결정적인 순간마다 터진 알바노의 석점슛과 정효근의 활약에 힘입어 4쿼터 합계 67대 63의 신승을 거뒀습니다. 2쿼터까지 33대 31, 근소한 차이로 후반을 시작한 DB는 상대 득점 루트를 차단하며 차이를 벌렸고 4쿼터 들어 추격당했지만 승리를 지켜냈습니다. 이로써 올 시즌 LG전 3연패를 마감한 DB는 6강 플레이오프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했습니다. 180억 원 이상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기업의 운영 자금을 조달하고 부정대출을 받게 한 브로커 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지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286회에 걸쳐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총 21억 원을 대출받도록 주선한 김모 씨와 조모 씨 등 40대 남성 브로커 2명에게 각각 징역 3년에 벌금 3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들의 도움을 받아 조작된 자료로 회사를 운영한 설립자 왕모 씨와 대표이사 김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20억 원이 내려졌습니다. 원주 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AI 면접과 역량검사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원주시는 청년들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AI 면접과 역량검사 체험, AI를 이용한 자기소개서 작성, 인적성 검사 자료 제공, 면접 학습 지원 등 취업 과정 전반을 지원합니다. 현재 원주시에 주소를 둔 18세에서 39세의 구직 희망자를 내일부터 선착순 300명 모집하며
대상자로 선발되면 12월 말까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이 강원 지역 시군 13곳을 대상으로 토양 오염도 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 지역은 강릉과 삼척, 고성, 인제, 영월 등으로 카드뮴과 비소, 수은 등 중금속 성분 8개와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에 대한 검출 여부를 올해 말까지 살펴봅니다. 전국 2,000개의 토양 오염 조사 지점 가운데 원주환경청은 강원과 충북 265개의 세부 지점을 경년제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선거가 임박한 상황에 특정 정당 명의로 불법 현수막을 게시한 60대 남성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73차례에 걸쳐 자유통일당 명의로 윤석열 정부의 해외 순방 성과를 내세우는 등의 내용으로 현수막을 게시한 61살 백모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백 씨는 해당 현수막이 정당 활동의 일환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본인의 돈으로 제작해 설치하고 정당 차원에서도 공식 승인되지 않은 현수막이라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2006년부터 국민의힘에 가입한 채로 2023년 자유통일당에 입당한 것과 관련해서도 유죄가 인정되고 벌금 30만 원이 내려졌습니다. 강원 신용보증재단이 내일부터 창업 분위기를 활성화하고 사업자의 위기관리 능력 강화를 위해서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사업 참여 기업은 상권 입지 분석과 손익관리, 온라인 마케팅과 매장 관리 등에 대해 3회에 걸쳐 전문 컨설턴트의 경영 지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데스크 원주였습니다.